오늘 포럼의 주제는,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우울증 치료. 지난번에 우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울증이 왜 발생이 되는지, 우울증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실체를 정확하게 지난주에 알았다면, 오늘은 이제 이 우울증을 과연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이냐. 우울증은 누구에게 걸린다 그랬어요? 여자. 그러면 남자의 우울증은 뭔가요? 네, 남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남자는 노이로제입니다. 남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지금 변명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관련돼서 먼저 치료법을 알려면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따지고 들어갈 때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생각. 마음은 그냥 생각이에요. 실체가 없어. 생각으로 자각하는 걸 마음이라 그래요. 생각으로 자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음은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 그 자체.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련돼서 나는 누구지?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마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기억하고 있는 거를, 현재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내 과거가 됐던 뭐가 됐던 현재 기억하고 있는 걸 생각이 자각하고 있는 본질이 나예요. 나. 외산이는 인간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고. 이해되죠? 바로 여기에서 이 마음은 생각인데 심리는 좀 다릅니다. 심리는 뭐라 했어요? 인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이 뭔가를 인식을 해서 마음이 인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외부로 표현되는 거, 그리고 이 생각했던 것이 이 마음이 기억이 되는 거. 그래서 이 기억에 관련되는, 즉 마음이 인식되는 거,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관련돼서 기억이 되는 거, 이거를 심리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는 마음이 작용되는 거를 심리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 심체에 이치리자를 써서 마음을 작용하는 이치를 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심리학에 대한 이런 재반적인 것들을 다 듣고 보고 듣고 하면서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하는 거는 여기에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배웁니다.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 다? 인식하는 신체, 즉 5개 감각기관,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는 뇌, 여긴 뇌, 여기는 감각기관, 여기는 말과 행동과 표정, 즉 행동에 관련되는 부분, 다 신체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신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심리는 신체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음은 신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리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각각에 다 작용하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해석한 거에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서양 사상에서는,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는 이 마음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느끼는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느끼지만 느낌을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동양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분명히 심리는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인식도 표현도 기억도 지금까지는 계속 작용이 됐다면 도대체 마음이라는 놈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할까를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우리 심리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갈 때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각. 그래서 우울감, 우울증. 우울감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즉 스트레스가 됐던 뭐가 됐던 우울한 느낌, 우울한 느낌에 관련되는 우울한 느낌이야. 느낌, 우울한 느낌, 즉 기분입니다. 요거는 기분이야. 근데 우울증은 뭐라 했습니까? 우울한 감정이에요. 기분과 감정의 차이는, 기분은 전환을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전환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일정 기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했어요. 근데 왜 남자에게는 우울증이 안 걸리느냐? 바로 남자는 이 기분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기분. 이거는 노이로제에서 다음 문제인 노이로제에서 이제 다루기로 하고, 주로 여자들이 상처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놈이 움직이게 되는데, 왜 감정이 움직이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데,
이 느낌이라는 거, 기분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면, 기분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기분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인식을 합니다.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게 기분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분이야. 자, 그런데 인식은 왜 한다 그랬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는 기분 나쁜 거고, 좋은 거는 기분 좋은 거야. 자, 5개 감각기관이 좋은 기분이냐, 나쁜 기분이냐로 분명히 5개 감각기관이 느낍니다. 근데 5개 감각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살로. 생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존재. 즉, 생존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에요. 내 자기 자신만 존재하면 돼.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남이 살아있단 말든 관심 없어. 나만 살면 돼. 이게 바로 존재하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나? 아, 또 헷갈리네, 아주. 데카르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데카르트는 간만히 들어봐가지고 이제 기억하려고. 이름이 너무 힘들어. 외국 애들은, 한국 사람들은 더 헷갈리고. 자, 그런데 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데 이건 생존을 합니다. 왜 생존이 가능하냐? 바로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좋은 거, 나쁜 것이 들어오고 이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인지를 해서 나쁜 거는 내가 피해가고 좋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근데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건 어디서 판단해요? 좋은 거냐, 나쁜 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이거, 아, 나 이거 좋은 기분이야. 이거 나쁜 기분이야. 어디서 판단합니까? 기억에서 판단합니다. 이 기억.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기억이 좋은 것만 있느냐, 나쁜 것만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인식 때 들어오는 이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건 기분인데 이것을 의식이 작용을 해서, 생각이 작용을 해서, 그리고 이 뇌에 기억이 되게 되면은, 기억이 되면 오래 유지가 돼요.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뇌에. 그래서 이 기억된 것이 무의식이 계속 습관적으로, 무의식이 계속 그거를 끌어다가 의식이 자각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면, 의식이 자각하도록 만들게 되면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어디서 나온다? 감정은 무조건 기억에서 나옵니다. 기억이 무의식과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게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건 느낌이에요. 이건 곧 기분이야.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는 무의식은 2가지로 구성됐다 그랬죠. 무의식은 하나는 뭡니까? 스피릿, 에너지입니다. 습관은 이 에너지와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무의식이라는 건 에너지, 즉 움직임의 실체인 에너지의 근본이 바로 무의식이 작용이 되는데 이 무의식이 작용을 할 때 습관이 같이 움직이는, 습관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저게. 그러면 습관은 움직이게 된다 그럴 때 이 무의식이 이 기억되어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끌고 오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 자, 기억에는 뭐가 기억되어 있냐면 상처가 기억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일단은 기억이 돼 있어야 돼. 즉, 뭔지 모르지만 나쁜 것이 내 여기에 기억이 돼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우울증이 발생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인은 일단은 상처가 기억이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무의식에 무슨 습관이 만들어져 있냐면 이 상처의 기억을 끌어오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습관.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상처가 내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상처를 끌고 오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의식이 자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뭘 합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지? 우울해지는데 여기서 작용해서 기억에서 무의식으로. 근데 계속 감각기관만 좋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감각기관을 좋게 만드는 거는 기분전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합니다. 이거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특정하게 내가 느꼈던 것, 즉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 특정한 것이 좀 우울해졌어, 기분이 나빠졌어, 뭐 했어, 그러면은 바로 전환을 하는 거,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분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지하는 거, 이 인식을 인지라 그래요. 이 의식에서 작용하는 것을 인지라 그래요. 인지.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을 이 무의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작용을
행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인지행동치료법을 지금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면 인지행동에 관련된 치료법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인지행동치료법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신체와 연결이 되죠. 신체와 연결이 되게 되니까 바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신체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우울감을 기분 전환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내가 기분이 우울해져 있거나 뭐 할 때 기분을 전환시키는 용도로 쓰기에 딱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 치료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바로 기억에 있는 이 상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습관을 상처를 끌고 오는 이 습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분 전환을 해도 여기서 기분은 전환됐어. 근데 또 우울해. 또 기분 전환이 되고 또 우울하고 또 기분 전환하고 또 우울하고. 주로 기분 전환은 뭐를 많이 합니까? 여자들은 먹어요. 먹는 것, 쇼핑, 또 여행도 가고 운동하고 뭐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재밌죠? 바로 신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인지행동치료법입니다. 왜? 감각기관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 돼요. 왜? 기분 전환을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갑자기 운동이 좋아졌어. 그럼 맛집 안 찾아다녀. 운동하러만 다녀. 그러다가 쇼핑하는 것만 좋아졌어. 그럼 이제 쇼핑하러만 다녀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그리고 민씨도 했었지? 기도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명상.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다 보니까 명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다른 걸로 또 옮겨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요. 한때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하다. 또 어떤 때는 또 이쪽을 가게 되고 어떤 때는 이리로 가고. 왜 안 되거든? 그걸로 치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비슷해. 왜 안 되는 그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강연을 합니다. 내가 강연에 관련된 사례를 들 때 제일 많이 들게 첫 번째는 힐링 캠프고 두 번째는 법륜스님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안 됩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기분 전환 용도는 정말 훌륭해요. 기분 전환 용도로는. 문제는 뭐냐면 감정을 잡지 못해요. 왜? 감정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바로 기억과 무의식에서 생기는데 이 기억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억은 세상에 기억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기억을 왜 할까? 인간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합니다. 자각을 해요. 마음이 자각을 합니다. 감각기가 인식은 뭐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생존하는 데 필요하다 그랬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야 되거든. 사람은 일단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필요하냐? 기억하고 무의식이 의식으로 느끼게 하고 하는 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그러면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질문 나오는 게 바로 외산이가 나오는 거예요. 외산이. 그러면 이제 존재는 하는데 이제 인간으로서 존재를 해야 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인간의 차이. 사람은 각자예요. 혼자 있을 때. 인간은 함께 있을 때를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의미를 갖고 그리고 가치를 추구해 갑니다. 의미는 행복이고 가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아실현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게 바로 자아실현인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성인이 됐어서도 무엇을 하면서 갑니까? 본인이 왜 살까? 바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꿈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거는 가치고 의미는 행복인데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가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상처라는 놈은 왜 생긴다? 의미와 가치에 맞지 않을 때. 생존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처 생길 겨를이 없어. 이미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자기 자신이 의미를 추구하느냐 가치를 추구하느냐 거기에 틀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틀린 것이 나에게 기억이 되게 되면 틀린 것이 기억이 되게 되면 그게 상처입니다. 틀린 것이 기억이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상처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 철학 시간 같아. 가르씨 일찍 다녀. 어제 잘못했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자는 오늘이 행복해야 돼. 내일이 행복한 거는 내일은 중요하지가 않아. 오늘 내가 행복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행복하십니까? 네. 뭘 행복해? 내가 볼 땐 안 행복해 보이는 거야. 자, 재밌는 게 내가 오늘 행복하나 안 하느냐 내가 아이에게 또는 내가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랑 좀 안 좋아졌어 사이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나는 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이제 안 행복해요. 그런데 저 친구랑 내일 분명히 좋아질 거야 생각합니까? 그거 관심 없어요. 오늘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자는 오늘만 추구를 합니다. 내일은 꿈은 오늘 행복할 때 꿀 수 있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남자는 이건 이제 남자 얘기는 노이로제 때 얘기하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는 행복은 행복인데 현재가 행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미혼에게 물어보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관심 많이 받고 그러면 행복하지요. 자 결혼한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첫 번째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근데 왜 맨날 돈 벌어 오라고 돈 버는 것만 교육시키나 모르겠어. 선생들이 완성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남편이 하는 일 잘 되고 그리고 돈도 좀 이렇게 좀 벌어지고 뭐하고 이런 남편에 관련되는 사안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관심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갑니다. 대부분들이. 이게 행복이에요. 문제는 가치예요. 이 가치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가치 사회적 가치. 두 번째는 관계적 가치. 세 번째는 경제적 가치. 즉 돈의 가치를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사회 지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직에 짱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의 명예를 갖는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와 요거는 명예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직책이라든가 사회적 자기에 관련된 이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질 것이냐 어느 정도의 명예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관계적 가치라고 해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는 뭐냐? 바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고 해서 이 사회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그건 돈과 명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추구하게 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행복한 내가 삶의 의미가 행복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좋은지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좋은지. 자, 둘 중에 한번 선택을 해봐요. 둘 다 좋은 건 나도 알아. 근데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이 의미를 추구하거나 가치를 추구하거나 이거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한다? 상처로 기억이 됩니다. 상처. 이 상처로 기억된 것에다가 상처로 기억돼 있을 때는 가끔 들락날락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우울증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기분 전환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우울증은 이 감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분 전환이 아니라 감정을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분 전환을, 이 우울감에 맞춰가지고 기분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우리가 감정이 없는 상태를 제로라고 놓고 보고, 플러스 있는 상태를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분, 마치 우울증에 보면 조울증이라 했어요. 양극성 장애라고 해요, 그걸. 조울증. 조울증과 우울증의 이제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평상시에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평상시에는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기분 전환을 시켰다. 기분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보죠. 만약에 이거를 기분 전환을 시키게 되면 포지티브로 올라갑니다. 얼로 플러스 10으로 갖다 쳐. 자,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시 조금 좋아졌어요, 여기서.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상처가 존재하고 있고, 기분은 전환이 됐는데 상처가 존재하고 그걸 끌고 오는 습관이 돼 있어서 또 느낍니다. 그러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다시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있을 때는 마이너스 10만큼만 힘들어요. 분명히 여기서도 마이너스 10만큼만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이게 인간이거든. 왜? 이 머리를 짱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생각이라는 놈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은 얼마만큼 힘들어지느냐?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마이너스 20만큼 아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어디로 내려갑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갑니다. 실제. 그리고 이거를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다시 기분 전환을 했어. 킥! 플러스 10으로 딱 갔어.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분 전환을 했어. 그랬더니 또 상처가 움직여서 습관이 또 작용을 해버려. 그리고 나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툭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얼마가 돼요? 느낀 거는 이건 마이너스 30이에요. 즉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기분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10만큼 힘들었는데 지나 보니까 계속 힘들어져.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감정의 회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이 상처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으려면 이 이놈이 작용 안 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이게 작용하게 하면 즉 기분 전환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기분 전환을 그래서 죽으라고 먹으러 다니는 거고 죽으라고 여행 다니는 거고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좋은 것만 해요. 인생 뭐 있어? 즐기면 사는 거지. 볼 것도 없어요. 상처의 해류 현상입니다. 상처의 해류 현상. 즉 상처를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기억을 안 하려면 5개 감각기관으로부터 좋은 기분만 계속 받아들이는 게 즉 기분 전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기분은 일시적인 거잖아. 일시적인 거. 그러다 보면 그 일시적인 거를 계속 지속하려면 좋은 기분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으라고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먹방 또 좀 지나면 이제 집방 한때는 영화 강팬들은 영화만 봐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행만 가요. 아예 여행 가. 돈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안 그러면 그걸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못 견뎌요. 이것 때문에. 못 견뎌요. 자, 그런 사람이 과연 치료하려고 들까요? 치료 못합니다. 왜? 이미 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자기 즐기는 걸로. 문제가 있죠. 의미나 가치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지면 되거든. 의미와 가치.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는 의미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까 수정씨가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저는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왜냐하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 두 개가 있어야 돼. 나는 의미가 있어. 근데 가치는 내가 잘 안 됐어. 그래도 우울해져요. 그래도 우울해져. 근데 어떤 건 나는 가치를 만들었어. 가치가 있어. 근데 행복하진 않아. 의미는 없어. 그렇게 돼도 우울해져요. 그러면 둘 다 가야지 사는 건가요? 맞아. 둘 다 가야 돼. 하나 추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 죽는 거야. 이제 공감이 좀 되나? 이제 공감이 좀 되세요?
경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가져가지 않으면 항상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계속 뭔가 답답해. 힘들어져. 그게 유지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여자들은 의미면 의미, 가치면 가치를 가져간다. 근데 가치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의미를 가졌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질 거냐를 의미를 바탕에다 두고서 가치를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의 교육 대세는 다 가치 추구만 갑니다. 교육이 지금 우리 젊은 애들 교육 한번 봐봐.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보면은 다 뭘로 가냐면 이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든 관계적 가치든 경제적 가치든 요즘은 대세가 어디로 갑니까?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만 가르칩니다. 지금 이 교육 자체가 왜 다 무너졌냐면 바로 이 경제적 가치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경제적 가치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필요 없어지겠죠. 의미가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상체 해리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심리장애를 만들고 있는 교육이에요. 그게 킬링 교육입니다. 즉 우울증이 있는데 기분 전환만 계속하는 거 굉장히 훌륭하네요. 틀린 게 아니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울한 기분이 있을 때 그거를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기분 전환이 되게 되면 악화됩니다.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힐링이 아니라 바로 킬링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좋아 보여. 좋은 게 맞아. 왜? 여기까지 갔으니까. 좋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내일 되거나 3일 걸려요. 3일. 이 기분이 유지되는 건 여자들 기분, 남자도 그렇고 기분이 유지되는 건 최장 3일 걸려요. 제가 3일 주기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참고 요거는 좀 팁이야 팁.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의 신체 주기는 얼마입니까? 신체 주기는 30일입니다. 예를 들면 28일도 있고 뭐 29일도 있고 뭐도 있고 신체 주기가 왜? 감정 주기라 그래 그거를. 우리는 이제 호르몬 주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생리 주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신체예요, 신체가 30일 주기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심리 주기는 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전환했어. 오늘 난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3일 안에 이상하게 감정이 다운됩니다. 3일 안에 반드시 다운되게 돼 있어. 이상해져. 어떤 때는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러면서 우울해져. 아니야, 그게 왜 그런지 몰라. 이게 바로 3일 주기인데 건강해서 그런 거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즉 감정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갔는데 안 올라와. 감정이 딱 다운 디프레스 되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는데 안 내려가는 거. 올라갔는데 안 내려가잖아. 그걸 조증이라 그러는 거야. 조증인가? 자, 문제는 조울증이 왜 무섭냐?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무서운 이유. 우울증 환자들은 기분 전환만 안 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10 내려가서 쭉 유지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 10만큼 유지가. 그럼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만큼 우울증이 마이너스 10만큼이에요. 이 기분 전환만 안 시켜도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만큼만 아픈 채 살아가져요. 지장 없어. 조금 우울해서 그렇지. 마이너스 10만큼만 우울해서 그렇지. 그런데 기분 전환을 계속 이거를 벗어나려고 기분 전환을 계속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으로, 마이너스 30으로 점점 우울증이 악화돼요. 그러면 그건 절정한 킬링이 되는 거야. 킬링. 그래서 강연이 지금 다 킬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리학은 킬링이에요. 왜 킬링이 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뭘 다루고 있어, 심리학은? 인식을 다루고 있고, 신체를 다루고 있거든. 뭐를 다뤄줘야 되냐면 바로 이 마음을 다뤄야 돼. 이 마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무의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돼. 근데 이 무의식을 지금 아무도 안 다뤄요.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무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뜬금없이 성충동 이론에다가 그걸 접목을 시켜놔가지고 이상하게 변질이 됐어. 그러니까 칼륨이 절대 그거 아니다 생각하니까 집단 무의식을 도입을 하고 막 이랬던 거야.
근데 집단무의식을 한번 공부해 봐봐요. 집단무의식이. 요거 좀 건들다 말았어요. 요거 조금 건들다 말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양 관련되는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맙고. 그래서 후세대들이 다시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또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해내도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의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 습관인데 이거를 다루지 못해주고 있으니까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조증은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12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조울증이라는 게 왜 무섭냐? 조증은 여기 꼭대기 올라가 있으면 돼. 근데 내려오질 않아. 조증은. 그럼 뭐가 되는 게 조증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좋아야 돼. 좋지 않은 거를 극도로 거부를 합니다.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못 견뎌요.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를 못 견뎌요. 완전 남자지. 문제는 남자는 무의식 자체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거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남자는. 제거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남자는 그 제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제거는 능력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능력은 있어요. 또 이게 아주 웃기게.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 조증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게 바로 조증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히스테리 환자가 많습니다. 히스테리. 아주 작은 거에도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해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야 뭐 그래 아니 말지 뭐 그 스트레스 벗어 이게 기본인데 남들이 볼 때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자기 거의 목숨 걸고 그냥 막 광분합니다. 그걸 히스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테리 환자들은 조울증 조증 환자들이에요. 히스테리 조증. 자, 문제는 조울증이 왜 무섭냐? 마이너스 10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0만큼 아픕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 일로. 이 중간이 없어요. 그럼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만큼 아파요? 마이너스 20만큼 고통을 느낀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는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떨어질 때가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순간이에요, 순간. 10초 상관에 10초 상관. 10초 동안 내 머리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못 살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관련돼서 자살 기도하고 뭐하고 이랬던 사람들 얘기를 물어봅니다. 너 왜 죽으려고 그랬냐?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바로 뭐냐면 이 순간 떨어지면서 뭐가 작용을 했냐면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이 작용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무의식이 작용을 하면서 행동을 해버린 거야. 죽는 행동을 해버린 거야. 왜? 자기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게 다 무너졌으니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드는 게 자살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 안 합니다. 아세요? 너 이거 유지만 되면 그냥 우울해. 우울해 그냥. 근데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냥 살지 뭐. 야 밥 먹자. 야 밥 먹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건 더 해. 그러나 우울해. 그뿐이야. 그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조울증은 안 그래요. 기분 전환이 아주 넓히죠. 어떤 때는 한 2, 3개월은 무지하게 좋아. 그러다 갑자기 뚝 떨어지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은 우울증과 조증이 같이 교차하는 거를 우리는 조울증 양극성 장애라고 해요. 자, 근데 조울증은 뭐 다를 필요 없고, 근데 우울증은 반드시 감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감정 치료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감정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상처를 치료하던가 이 습관을 치료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그럼 습관은 치료법이 습관은 그래 만들면 돼. 그러면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은 이거 성격 심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성격은 아주 단순해요. 습관에 감정이 결합된 거예요. 자, 습관이라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대화하는 거를 굉장히 말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 습관적으로. 난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말을 해. 내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는 말을 하고 싶어 해.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뭐를 합니까? 습관은 뭐가 있어요? 말하는 게 습관이야.
근데 감정이 안 좋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말할 때 뭐가 나옵니까? 욕해요. 그렇지. 이제 막 욕하니까 진짜 나가니까 너 이제 왜? 그 사람 친하게 지내고 자기 습관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은 걸 되는 거야. 성격은 뭐예요? 그러면 이런 놈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안 좋아지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아지면. 근데 감정이 좋으면 내 기분도 좋고 뭐도 좋아. 근데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좋은 얘기 나가고 뭐 나가고 이런 최고가 돼요. 자, 최악의 성격과 최악의 성격과 최고 좋은 성격, 아주 좋은 성격과 아주 나쁜 성격은 뭐의 차이입니까? 감정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치료를 할 때 습관을 치료할까요? 감정을 치료할까요? 습관을 치료하면 감정도 영향받나요? 습관을 치료하면 잘 봐요. 이제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 습관이야. 그러면 감정이 안 좋은 거를 최악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만 바꿔 비리면 되니까. 문제는 사람들은 뭘 하려고 드냐면 이걸 바꾸려고 들어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사람이랑 말하는 거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랑 놀아주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 근데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작살나는 거야. 이건 죽는 거야, 거의 뭐. 그러면 최악의 아빠가 되는 거야. 최악의 남편이 되는 거야. 완전히 저 쓰레기야, 쓰레기. 완전히 남들이 볼 때도. 그런데 감정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 사다 주지, 챙겨주지, 이뻐주지, 막 아주 미쳐 죽는 거야. 최고로 자상한 남편이 되고 최고로 자상한 아빠가 되는 거야. 자, 최고로 자상한 아빠와 최악에 있는 아빠와의 차이점은 감정 차이밖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아이랑 놀아주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랑 놀아주는 습관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저기서 뭘 하든 뭐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감정이 안 좋아지면 밖에 나가서 쌈박질하면 돼. 그리고 내가 감정이 좋으면 밖에 나가서 또 좋게 놀면 돼. 아이랑은 안 놀아요. 왜? 그게 습관이 없거든. 자, 어떤 게 좋은 걸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해주면 돼? 그 사람은 감정만 바꿔주면 돼요. 즉, 그런 남자다 그러면 남자는 뭐만 해주면 돼? 노이로제만 치료해주면 되고요. 엄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엄마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나만 보면은 욕하고 짤배로 나랑 무조건 부딪혀. 아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계속 싸워. 아주 그냥 끝까지. 아니, 서로 얘기 안 하면 안 싸울 거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싸워. 그 이유는 상처를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고 힘드니까 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한테는. 아이랑 놀아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아이인 거야. 놀아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 안 좋아. 상처가 막 기억돼서 감정이 안 좋으면 그 아이 그날 뒤지는 거야.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내가 말과 행동과 표정, 엄마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 엄마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현을 하잖아. 딸에게, 아들에게 표현을 하잖아. 뭐가 하는 거야? 무의식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신기하게도 엄마랑 한번 얘기해봐. 가서. 엄마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그럼 엄마 뭐라 할 것 같아? 그런 적 없나? 그런 적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쓸데없는 걸 왜 기억하냐 그래. 너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옛날에 했던 건 나 기억해 또. 그래서 우리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딸 때문인 거야. 아들 때문인 거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왜? 자기가 한 건 자기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좋게 막 계속 얘기를 했을까? 왜 최악의 엄마가 돼 있을까? 치료하려고 들었다는 거야. 신기하게도 상처를 습관이 움직이면서 무의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의식으로 자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 탓이 되는 건데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막 안 좋게 얘기해. 여자들이 상대방한테 안 좋게 막 얘기를 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왜 내?
자기 상처 있으니 치료해달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재밌게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합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친밀한 사람한테만 합니다. 만약에 가족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다 이러면 그게 거의 의식하고 하는 게 하나도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 아이들을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님들이나 내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요렇게 얘기하고 내가 요렇게 한마디 하면 의식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고 뭘 할 거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합니까? 나도 모르게 툭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진짜 가서 한번 실험해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하루 중에 몇 번이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도록 내가 한번 시켜봤어요. 일주일을. 난 3일 하더니만 안 하더라고. 그 이유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뭐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한다. 왜 안 좋은 얘기를 합니까? 바로 내한테 만들어져 있는 이 상처를 기억이 무의식이 기억을 해서 의식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요. 의식은 표현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게 되냐 그러면 그 탓은 누구 탓이에요? 그때 인식 때 들어온 사람 탓이에요. 근데 원래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자기 상처예요. 자기 상처가 무의식,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상처가 의식으로 전달시키면서 표현을 했던 것, 요 과정이었던 것 뿐인데, 이 마음에서 작용했던 것 뿐인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늘 나랑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 만날 때마다 좋나? 친구 만날 때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지. 집에를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됐던 엄마가 됐던 누가 됐던 이상하게 뭔가 거슬려. 내 눈에 뭔가 하나 거슬려. 그러면 뭐를 합니까? 다다다다 나갑니다. 이제 무의식이 막 날아갑니다. 의식을 느끼면 더 기분 나빠져 막.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막 이런데 너 이제 아픈 거야 막 힘든 거야. 그럼 누가 힘들어해요? 여기 그때 인식됐던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인식됐던 사람은 뭔 죄래? 이거하고 관계없잖아. 이거. 그럼 그 얘기하지. 이게 왜 생겼는데 이러고 나가. 미안한데 이거 인식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서 저장이 된 거죠. 생각에서 저장된. 그래서 상처는 누가 만든다?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지느냐? 바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위배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상처의 기억이에요. 상처의 기억. 그럼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처를 치료하든가 습관을 치료하면 됩니다. 재밌는 건 이 상처는 이 기억이 되어 있는 이 상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몰라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이상하게 들었나 보다. 자, 봅시다. 저 상처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상처를 치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행복은 상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처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석탄이 있어야 불을 뗄 수가 있어요. 상처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겁니다. 고난의 산을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난의 산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눈물의 계곡을 갑니다. 눈물의 계곡을 딱 지나게 되면 비로소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천국이 보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의 산에서 타인을 탓합니다. 타인을 탓하기 때문에 고난의 산에서 눈물의 계곡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천국은 못 간다 그래요. 눈물의 계곡 갈 이유가 없거든요. 왜? 고난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근데
재밌게도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있어. 근데 이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이게 지금 나한테서 만들어졌구나. 나의 무의식에서 이렇게 만들고 뭐 했구나. 그럼 내가 그동안 표현해서 나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내 딸이, 내 엄마가, 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들이 원인이 아니었는데, 내 원인이었는데 라고 눈물이 거기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용서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 도입이 됩니다. 비로소 내가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진짜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눈물의 교법이거든. 그게 치료예요. 치료는 뭐냐? 아는 거예요. 이 상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은 치료가 돼서 행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뭡니까? 정확히 하는 것. 한문을 못 쓰니까 이해하세요. 자, 이해. 이 이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이치입니다. 자, 이치를. 해는 뭡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이치를 해석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의 그 이치를 해석하기만 하면 이해가 돼요. 그걸 이해.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는 것이 이해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야. 아는 거야. 무엇이 왜 생겼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의 기억입니다. 인식돼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인식돼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욕해서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욕하고 뭐하고 하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느낌으로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정보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봅니다. 저를 봐요. 그리고 의식을 하세요. 의식. 위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잘하잖아. 자기 생각이 옳다며. 그러면 우리 옳은지 틀린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눈을 부릅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이지 말아라 하고 계속 내 생각을 해. 계속 해봐.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안 보일 거야. 근데 보이면은 뭐가 좀 이상해.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리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은 알아라는 얘기야. 왜 내 생각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왜 인식된 것이 이 상처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이 생각이. 이 안에서 내가 기억되어 있는 것이 무의식이 작용해서 의식이 느끼는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하는 게 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해가 되게 되면은 행복해져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자,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내가 치료가 됩니다. 내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치료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존감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이미 이거를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한테서 힘들어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좋은 얘기들이, 감사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내가 가족이었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가 뭐 행복이고 천국이에요. 근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고난에서부터 천국까지 갑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지 못하고 기분 전환만 하다가 계속 악화되니까. 그 다음에 이 상처를 없애버립니다. 해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맨날 기분 전환만 하면 삽니다. 상처는 이제 안 떠올라 더 이상. 왜? 지금 즉시 5개 감각기관으로 즐거움이 느껴지니까. 맨날 먹고 있으니까. 상처만 작용하면 먹으면 돼. 그러면 상처가 더 이상 작용 안 하니까. 묻어둬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해련상이라고 해요. 해련상이 생기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다시. 기억. 자, 해련상이 생기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상처가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이를 통해서 이리로 가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치를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고난을 갈 이유도 없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뭐도 없어집니까? 행복도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상처가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상처가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인생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의미를 깨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이 상처가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이거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남자의 심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또 여자이면서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심리가 여자로 작용하는 사람들도 의미를 우선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처를 내가 실해버리거나 회류 현상이 생겨서 회피를 해버리게 되면 뭐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방금 답을 드렸는데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료하는 어떤 상처치는 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상처가 생겼느냐? 바로 내가 가져가고 있는 이 의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로 기억됐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줬다? 여러분들은 누가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식에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이 상처를 만들어줬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미안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의미, 즉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치예요. 원리. 그런데 대부분들 뭐라 그럴까?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왜? 분명히 저 사람이 그랬다니까? 라고 이 생각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치료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치료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인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줬다니까? 근데 더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상대방이 준 거야. 제가 의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나한테 이랬을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왜? 이건 내 생각이잖아. 근데 상대방은 똑같은 이 마음, 몸과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뭔가 표현한 것을 내가 인식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표현한 거는 내가 인식을 할 때는 분명히 내 생각으로 분명히 그런 게 맞거든. 근데 상대방은 의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겠을까요? 이런 때 이제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런데 그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만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놈이.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뭘로 받아들입니까? 상대방은 뭘로 받아들입니까? 인식할 때는. 자기가 생각이 의식으로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분명히 자각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각도 안 해요. 그냥 하지. 특히 나랑 사랑하는 사이는 더 그래. 뭐 이래. 뭐야.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 내가 뭐를 표현했는지 내가 무엇을 표현했는지 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내가 요것을 무엇인가를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자 요걸 이제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기억도 하고 있고 그걸 아주 세밀하게 다 생각 다 하고 있어. 그럼 어떤 인간관계예요 그게? 목적 관계. 비정상 인간관계라고 해요. 범죄적 관계라고 해요. 그걸 목적 관계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자 이제 넌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이 그걸 다 기억했다가 나한테 위잘고잘 얘기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얼마나 좋은 거지? 그 사람 누구야 그러면?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 그 사람 지금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 그렇지. 목적관계 또는 범죄관계 아니면 사기도 그래서 당하는 거야. 사기, 그 비정상관계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야.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목적관계인데 목적이 있던가 아니면 뭐가? 또라이던가 정신병원에 가야 될 놈이 헐거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목적관계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아주 감량이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제일 흔히 겪는 거 있잖아.
옛날 얘기 딱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다? 그랬어? 난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 이런 대인장.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했던 거는. 그건 뭐예요? 알아서 해석해.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기억 못하는 놈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놈이 맞는 거야. 거꾸로 가보면. 그게 이치야. 뭐야 이거? 그걸 알으라는 거야.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 확률은,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특히 문제에 관련된 것을 생각한 게 맞을 확률은 0.01%도 안 돼. 내가 3일 동안을 실험했더니 단 한 건도 없었대. 의도화했던 게. 신기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이랬을 거야 라고 내 나름대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을 확률은, 신기하게도 의식에서 맞을 확률은 1%도 안 돼요. 친밀한 사이끼리는 1%도 안 돼요. 그런데 부부 사이 또는 가족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0.01%도 안 돼요. 맞을 확률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처, 네 때문이야 하는 이 상처는 맞을 확률이 0.0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100% 확신한대요. 그래서 이치를 모르니까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제1 우선순위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먼저 아는 거야. 알아야 돼. 알면은 내가 치료돼요. 알면은. 왜? 내 안에서 이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습관이 있더라도 상처가 치료됩니다. 이거를 몇 번 계속 반복하면 똑같아. 이 습관은 뭡니까? 의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회전의자 알죠? 이게 회전목마라 그러나? 막 돌립니다. 이때는 힘이 가야죠. 이 돌리는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게 의식이라고 보면 돼. 자각하는 거야. 내가 직접 느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계속 돌리다가 탁 돌려놓고 가만히 뒀더니만 지 혼자 막 돌아가. 돌리던 힘에 의해 가지고 막 돌아가. 굳이 자각하지 않는데도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습관, 즉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이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에 심리 유전자와 이 스피릿, 이 정신에 관련된 에너지는,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 바꿉니다. 죽을 때까지 작용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은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다 자가치유 능력, 면역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이. 이거는 생각으로 자각하는 동네거든. 근데 얘는 생각으로 자각이 안 돼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무의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똑같은 걸, 요 의식이 자각하는 게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여자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 이거 한번 포럼에서 언제 한번 토론하지 않았나? 자,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거라 했어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치만 정확하게 알면 돼. 이치만. 현상을 보려고 들지만 여기 들어왔던 이걸 보려고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식된 거를 생각하지 말고 뭘 했냐? 내 기억과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작용되어 있구나, 상대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표현했던 거는 이놈이 무의식으로 했다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원리도 딱 집어보니까 저게 무의식으로 하기는 것 같은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이제 막 그러면서 자각을 해가는 거예요. 즉 이치를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그러면 상처 치료법이야. 그러면 습관을 치료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간단해. 저거 몰라도 돼. 그러면 습관을 치료하면 돼. 습관을 치료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반복하는 방법이야. 이걸 또 알아야 돼. 자,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성격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거 얘기하다 말았다. 참. 신체는 30일이고 심리는 3일주기라 그랬는데 이거 얘기하다 말았다.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 습관 바꾸는 건 금방 얘기해 줄게요. 남자는
신체 주기가 며칠 주기인지 아십니까? 3일 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3일 이내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체가. 그럼 남자 좋을 것 같죠? 재밌는 게 남자는 심리 주기가 며칠입니까? 30일.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상, 한 달 이내 심리라는 놈이 오늘 기분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일도 좋을 거다? 아니에요. 근데 기분 나쁜 것이 최장 언제까지 가느냐? 30일까지는 가요. 30일 이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보다 쫌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아주 그 별것도 아닌 거지. 밴댕이 송알 딱지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모든 남자 다 그래. 최소한 30일 가. 근데 여자는 며칠 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담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대신 좋은 것도 3일 이내에 다운되고 안 좋았던 것도 3일 이내에 회복하려고 들고 이래. 여자는 그래서 3일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야. 오늘 기분이 좋지? 며칠 갈까? 3일 이내에 감정이 안 좋아져. 안 좋아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남자는 한 달은 가. 오늘 기분이 좋았잖아. 그러면 최소한 요거를 생각하면은 한 달은 가. 근데 한 달 후에도 만약에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한참 가. 그게 만약에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노예로 재야 그래. 남자는. 여자는 우울증으로 들어간다. 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둘째 치고 남자 여자 진짜 재밌어요. 이 이치를 알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게 무의식작용 때문에 그래요. 자, 천천히 논하도록 하고 문제에서 문제는 뭐냐면 자 방금 얘기했던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해야. 이해는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즉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치를. 그런데 왜 이치를 지금까지는 몰랐느냐? 이 간단한 거를 왜 몰랐느냐? 아무도 무의식 얘기를 안 했다니까? 이 무의식이 사람들은 지금 심리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무의식 빼놓은 시체야 지금. 무의식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무의식의 진짜 이치를 뭐냐? 무의식의 이치는 뭐냐? 무의식은 지금까지 블랙박스였어요. 즉 블랙박스로 쳐놨어.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이치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그 중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습관의 흐름이 상호 연동이 돼서 의식을 작용시키고 유전자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이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이 인간사의 모든 걸 다 해석해요. 이 이치를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들은 이치를 알 때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여기서 찾으려고 해. 요거. 현상이 내가 생각했던 현상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들어. 그건 이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안에서 작용되는 것을 무의식이 그 다음에 기억이 인식되는 것과 표현되는 게 어떻게 작용되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즉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이해예요.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해해라.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은 상처가 치료됩니다. 아,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해하는 게 너무 복잡해.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 습관을 치료하는 방식. 습관을. 이놈이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놈이 끌고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놈을 컨버팅. 상처를 습관이, 이게 아픈 거를 습관이 좋은 걸로 전환시키도록 꼭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컨버팅만 해주면 돼. 습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이때 쓰는 것이 인쟁통 치료 기법이에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자, 그런데 이거는 특히 인식 때 들어오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해. 이게 행동치료법인데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냐면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지행동치료법을 써요. 반드시 인지가 따라 들어가요. 그 이유는 바로 생각이 합리적으로 자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표현은 무의식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지만 의도적으로 표현하던 것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남자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노이로제 치료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여자의 습관 만드는 방법. 여자는 이거 한번 했습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여기가 이제 습관이 완전히 이제 습관이 만들어질 때예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1에서 조금 노력해서 어디로 갑니까? 2만큼 가죠. 2에서 좀 노력해가지고 또 3만큼 가고 3에서 좀 노력해서 4만큼 가고 계속 노력을 해서 10까지 가야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1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왜 의도적으로 노력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2까지 갔어. 근데 2가 습관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2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시 1로 돌아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조금 노력하니까 2가 됐어. 그래서 좀 대칭거리면 좀 더 가자.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3으로 딱 갔어. 근데 3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2로 갑니다. 여기서 또 가서 그러니까 2만큼 변한 거예요. 3만큼 변합니다. 요만큼 가다가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또 요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요를 다음에 요로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면서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자는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노력하는 게 보여요. 여자들은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 바로 뭐냐면 이거 할 때 1로 돌아갈 때 또는 여기서 1로 돌아갈 때 마치 본인은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변화돼서 이 단계별로 지금 변화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짜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근데 남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남자 1에서 이거 똑같아요. 10까지 갑니다. 자, 남자도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가고 이건 똑같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남자는 기분이 작용하거든요. 요건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요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로만 돌아가요. 문제가 생겨도. 근데 남자는 기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2에서 노력해서 2까지 갔어. 2에서 문제가 생기잖아. 처음으로 돌아가요. 응? 그래서 또 2로 또 2까지 갔어. 또 노력해가지고 또 2까지 갔어. 그러다가 이제 내 친구는 3까지 갔어. 3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여자는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잖아. 남자는 1로 다시 가요. 또 여기서 또 노력해가지고 3까지 가가지고 또 가서 또 4까지 왔어. 여기서 또 문제 생기잖아. 또 1로 돌아가요. 여기서 또 문제 생기고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 5까지 가서 여기서 문제 생기죠. 여기까지 가요. 다시 돌아가요. 처음으로. 그리고 9까지 갔어. 1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 10으로 가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1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문제 생긴 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해결을 해요. 그게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가 좋습니까? 남자가 좋습니까? 습관 만드는 방법. 남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새끼 노력 하나도 안 하는 새끼잖아. 그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잖아. 처음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저게 이 미치지 않고서야 노력도 안 하는 거야. 이거 노력도 안 한 거야. 뭐? 4만큼 갔다고? 나는 그래도 3, 4를 왔다가 이 정도는 변했는데 니는 임마 바로 일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옛날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쟤는 시간을 줘도 변함이 없는 거야.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옛날로 그냥. 조금만 뭐 받으니까 그냥 옛날로. 왜 여러분들 경험 못 나오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남자를 한번 봐. 뭘 하나 결심을 해서 내가 습관을 하나 만들겠다고 노력할 때 한번 봐봐. 남자들은 조금 지나면 다 옛날로 돌아가. 다. 이해됩니까? 10으로 돌아가야지만 10에 가 있어야지만 옛날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9.99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습관이 이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여자는 요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거나 뭐 그러면 그 직전으로 돌아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힘내게 해서 또 빠득빠득 해서 또 이제 갑니다. 또 돌아가고 그 직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보여. 근데 남자는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또다시 가야 돼. 그 남자는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야, 안 바뀌던데. 안 바뀌던데.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포기가 빨라요. 여자들보다는. 여자들은 눈에 보여요. 조금씩. 그런데 남자들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끝까지 갑니다.
이 원리를 하면 이게 남자 노이로제 치료법에서 들어가거든요. 이견. 그럼 여자 치료법은 바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현재 느끼기만 해주면 돼. 현재 하면서 가면은 여자는 저 끝에까지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습관이 바뀌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말변의 때이. 그러니까 뭐냐면 너 옛날부터 이랬어. 자기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이때는 기억이 안 나. 왜? 습관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어디에 가 있냐면 의식에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에. 기억에.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만 꺼내오면 돼요. 옛날 거 이거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꺼내오면 돼. 그리고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은 습관이 몇 개입니까? 2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어떤 예를 들어서 난 주먹을 휘두르는 습관이 있어. 주먹을 휘두르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어. 그러면 내가 주먹을 휘두르던 습관은 깡패나 기타, 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꺼내가지고 주먹 휘두르는 법을 알아요. 그게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좋은 거. 옛날에는 주먹만 휘두를 줄 알았지 그게 없었거든. 즉 습관이 2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습관이 2가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뭐가 만들었냐면 힐링이 2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힐링 체계가. 근데 대부분들은 이거를 뭐 만들려고 들질 않아요. 이 원리를 모르거든. 반드시 여자들은 이 습관에 관련된 치료를 할 때는 인지 치료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인지는 뭐라 그랬어요? 인식은 기분 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식은.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법으로는 우울증을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치료를 못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행동치료법이 들어가야 돼요. 행동치료법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지치료법이 있고 행동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 심리학의 중심축으로 쓰려고 원래 심리학은 이 유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2개를 통합해버렸어요. 인지행동으로. 그래서 인지행동이 한 20년 전 이때 이제 처음 개발이 돼서 미국의 학자들이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학계가 APA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APA, 미국 심리학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대세가 인지행동 치료법이에요. 거기에 의학자랑 결합이 돼서 이거는 미국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몇억 달러씩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조 단위가 투자되고 있어요. 바로 뭐를 연구하고 있는데 심리 중에 하나가 빠졌죠? 인지행동 중에. 인지행동이 있으니까. 인지, 행동 여기 빠졌잖아. 그래서 지금 뭐가 대세예요? 뇌과학이 대세가 된 거예요. 뇌과학 지금 연구합니다. 심리 연구하는 거예요. 뇌과학을. 심리적 관점에서 뇌과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인지, 행동, 뇌 이 3개를 가지면 심리학계는 끝난 거예요. 평정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거 백날 알면 뭐 할 거야? 이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블랙박스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지법을 적용을 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이 행동법을 적용해야 될 때와 인지행동법을 적용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기억을 적용을 해야 될 때가 다릅니다. 기억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입니다. 이해.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 치료가 됩니다. 이 기억이 상처가 행복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대부분 그러죠. 뭐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어버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이씨 나 지금부터 잊어버려야지. 그런다고 잊어버리지나? 그러면 상처의 해류 현상이 생겨가지고 진짜 잊어먹었어. 근데 기억은 진짜 있거든. 이 작용할 때마다 뭐를 필요로 하냐면 바로 인지하는 거를 계속 자기도 모르게 기분 전환을 계속 시키는 게 기분 전환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좋은 거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명상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전환 용도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치료 용도로 쓰려고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치료가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행동법이에요. 행동법. 즉 표현법이에요.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된 이 표현법을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해놓게 되면 신기하게도 2로 3으로 4로 이거 전환되는 거 이건 사람마다 좀 틀려요. 기억마다 조금씩 틀리고 1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습관은 뭐예요? 여기서 무의식이잖아요. 처음에는 의식 심리에서 의도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그 다음에 습관이 만들어지게 이 반복하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습관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 습관에게 에너지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상처를 이 무의식의 습관이 뭘로 하냐면 컨버팅 시키는 거예요. 즉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좋은 걸로 바꿔버리는 거 습관이. 신기하게도. 그러면 기억을 바꿀까? 아니면 습관을 바꿀까?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알아서. 왜? 이 이치를 배워가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는 저 방식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거울 같은 경우 거울. 나에게 상담받았던 사람들은 기본을 패션 테라피를 잘 압니다. 패션 테라피가 뭡니까? 인지법입니까? 아닙니다. 표현법. 그래서 무의식에 뭘로 그 사람을 그렇게 입는 걸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의 습관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여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작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므로써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작용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컨버팅 되도록 만들어줘서 무의식이 에너지를 다시 의식에다 딱 연결을 할 때 기분은 나쁘지만 기분은 나빠. 왜? 기억되고 있는 건 있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탁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자체 기분 전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치료는 안 됐어. 기분은 나빠? 돌아서면 이 기분 나빴던 게 사라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기분 나쁠 때 먹으러 다니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리죠. 왜? 먹으러 다니는 거는 인지를 해 이게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놈은 기분 나빴다? 전화만 딱 시키면 생각만 전화만 딱 시키게 되면 의식으로 전달하면서 컨버팅 시켜버려요. 더 이상 상처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 그렇다고 딱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왜? 치료가 안 됐잖아. 딱히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지행동치료법에 관련되는 것과 기억법인데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상처는 기억을 치료하던가 이 기억을 치료하게 되면 습관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 습관은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쓰면 돼. 문제는 뭐냐면 내 기억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이 움직이는 것. 마음과 심리가 상호작용되면서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바로 상처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여지를 둬서 굳이 내가 이 정확하게 알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왜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내가 모든 걸 빨리 전환하려면 이 습관을 만들면 돼요. 이 습관을 가면 아무리 상처가 많이 있더라도 기억은 납니다. 기억은 나. 그런데 살짝 기분 나쁘고 기분 전환이 바로 돼버립니다. 즉 내 심리 안에서 자체 힐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습관은 자체 힐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 힐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게 인지법이에요. 인지. 이거를 적용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치료 안 돼요. 이게 다 망가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습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즉 여기에서 이치를 해석하는 바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포럼이 앞으로 지속되고 이러면서 그런 이치에 관련된 걸 하나씩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가지다 보면 그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게 이치가 딱 깨달아지면 그 순간 내가 기억되어 있던 상처들이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떠올려도 안 아파요. 기분 전환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왜? 원천 자체가 치료돼 버렸기 때문에. 원천 자체. 얘는 생각하는 거를 이 기분 전환시켜주는 바로 힐링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원천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원천이 치료가 될 때 비로소 무엇을 느끼냐면 행복, 즉 자기 자신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만드느냐? 바로 의미 있게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의미. 내가 살아있는 의미, 즉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치는 어떻게 하나요? 가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처받아서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져요? 돈 못 벌면 우울해져. 왜? 요즘 젊은 사람들 또 나이 좀 있고 뭐 하더라도 자기가 가치를 추구하는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해지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야. 다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돈만 가져가면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치료법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직업 상담이 됐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진로 상담이 됐던 뭐가 됐든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가치 추구하는 거. 이거를 하든가 아니면 관계적 가치와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성을 부여하면서 그들이 그거를 깨달아갈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거는 금방 치료돼요. 이 가치는 굉장히 쉬워요. 왜? 이건 대상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 가치는 대상이 인간이 아닙니다. 물질이 대상이지. 근데 의미는, 행복은 반드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가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상처 어디서 받습니까? 재밌게도 상처 친밀한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미혼들은 남자친구, 엄마, 아빠, 형제자매, 가족, 거기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엄마 아빠는 기본이고 친정시댁 또 가족 재밌죠? 남편, 자식, 친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친구는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잠수 타면 끝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 상처받습니까? 대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의 본질은 인간관계에서 가져갑니다. 인간관계가 결국은 바로 이 의미,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있는 게 좋은 거다, 없는 게 좋은 거다.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방법은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딱히 안 행복하더라도 아프고 싶진 않아. 우울증에서 벗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던가 습관을 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우울증 치료를 몇 명에 관련돼서 우울증 치료하는 분들한테는 뭐를 시키냐면 계속 표현. 이거부터 만듭니다. 표현.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마치 이 인식이 자기가 이상한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안 해봤거든. 습관이. 안 해봤거든. 그래서 달려서 또 여기까지 가. 헐렁하게 여기로 와. 또 달려서 또 여기까지 가면 또 여기 가보면 또 있어. 또 여기로 와. 근데 본인은 여기 이루가 있다는 걸 몰라요. 선생님 나는요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야. 옛날하고 틀려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신기하게도 그에 대해서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남자 습관 만드는 방법은 안 그래요.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본질을 딱 던져주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했어 안 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안 했네. 옆에서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백날 가도 답 없다고. 너 새끼 답이 없다고. 야, 노력도 안 해요. 그리고 옆에서 뭐, 나 했어. 했는데, 아씨, 왜 이렇게 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10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스트레스 주지 말고. 여자는 기다려주면 돼요. 여자는 조금씩 다독다독거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 차례끼리 냅둬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한마디 하지. 여기서 일로 돌아가버려요. 너 왜 이거 안 하냐? 너 왜 이거 하기로 해놓고 이거 안 하냐? 그러잖아. 그 순간 옛날로 돌아가요. 왜? 이게 스트레스 얘기거든요. 여자들은 이게 상처 얘기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 이제 노이로즈 편에서는 남자를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자, 여자 치료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는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감정치료법이에요. 감정치료법.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이해,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근본을 치료하는 거는 이해고요. 이해. 그리고
이 습관을 바꾸는 건 안 아프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안 아프게 만드는 거.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니고, 인지에 관련되는 것을 진행을 하고, 표현이 잘못 진행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울증은 더 악화됩니다. 이 원리만 정확하게 가지고 치료 들어가면 우울증은 3개월 안 걸려요. 중증 우울증도 3개월 안 걸립니다. 중증 우울증 20년씩 10년씩 매일 항우울제 매일 복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3개월이 안 걸려요. 이 둘 중에 하나 만드는 거는 3개월 안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울증이 치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거의 조증 환자 같아요. 거의 조증 환자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냥 모든 매사가. 그때마다 뭐를 합니까? 3일에 한 번씩 상처 주라고 그래요. 옆에서 3일에 한 번씩 싸우라 그래. 왜? 조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만들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게 만들고 올라가고 그래서 보르락 내리락 평상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천상여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도 추구하면서 의미를 그래야 가치도 풍부히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픈 거는 이쁜 거예요. 진짜 여성스럽고 정말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 상담을 한다 뭐 한다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뻐요. 왜? 치료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제일 무식한 방법이 뭡니까? 이 신체를 다운시켜버리는 거야. 전체를.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을 거의 못하도록 내가 작용 못하도록 그러니까 늘어지는 거야. 항우울제 복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신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누구가 옛날에 그러던데 정신과 가니까 요즘은 뭐까지 됐냐면 그 기억을 지우는 수술도 해준다고. 기억을 지워버리면 상처가 지워져 버리는데 좋겠네? 대신 뭐가 없어요? 행복은 쌈 싸먹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10년을 살았어. 10년간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 데이터야. 그럼 그 사람 10년의 인생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누구죠? 라고 물어요. 즉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해외 현상이 그래서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 10년, 뭐 20몇 년을 살아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53이니까 53년을 살아왔어요. 내 머릿속에 이 기억은 내 53년의 인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무후무하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즉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찢고 볶고 지금 나고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다고 인간관계 관련된 이 관리가 이게 좋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다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뭐 봉사활동하고 뭐하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게 하려고 말바둥 치면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치 추구예요. 가치라는 건 이루는 게 아니라 추구해 가는 거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는 이루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그리고 이 가치를 갈 때 가치 중심보다는 의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감정치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힐링 시스템을 만들던가 힐링의 습관을 만들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본질을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심리 포럼을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천천히 그래서 다 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텍스트로 다 전환을 해서 다 공개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대로 이 심리 포럼을 계속 지금 지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금까지는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다른 상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해를 시키지 못해요. 근데 의식과 무의식은 나르지 못해요. 이거는 블랙박스에 지금 즉 마음을 안 다룹니다. 서양 사상에서는 마음을 다루면 다 사유비 취급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랬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사상이라고 해요. 한민족 사상입니다. 이 마음은. 왜?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이 무의식에 관련되는 에너지를 거기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얘기만 들으면 사유비 같아. 근데 사유비가 아니라 이거를 심리로 좀 구체화시켜서 심리학과 연동을 해서 마음과 심리를 연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상처가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상처 치료는 이해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처는 틀릴 확률이 99.99%라는 거. 내가 상처받았다. 여러분들이 상처있다.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상대가 준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준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준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준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왜?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즉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데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됐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있는 그 자체, 그리고 존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 죄밖, 즉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있다는 얘기는. 상처가 있다는 게 바로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즉 회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미치는 거죠.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계속 이거를 덮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떼지 나면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라고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먹으러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많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함께, 그리고 자기 삶을 함께 이렇게 가는 친구는 없습니다. 인간관계 다 파괴돼요. 왜?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내랑 주변에 같이 못 있어요. 여행 다니는 사람은 여행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친합니다. 이게 중독 증세거든요. 그래서 중독증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은 5개 감각기관에 특정한 곳으로 몰입돼 들어가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인식으로 중독이 됐느냐, 표현으로 중독이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논제에서 노이로제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내가 중독증을 한번 다루려고 해요. 중독증을 다룰 때 들어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했던 치료법의 사례를 가지고서 내가 한번 알코올 중독자 치료 가능합니다. 6개월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술을 아무리 갖다 놔도 술 안 마십니다. 지피 안 먹어요. 그분 중독입니까? 그 중독 아닙니다. 중독은 강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강박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중독, 즉 술을 내가 기분 좋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안 먹어요. 옛날에 중독일 때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였든 강박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못 견뎌요. 손이 벌벌벌 떨고 신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또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 틀려요. 여자의 상처 치료 원리입니다. 이해 그리고 습관입니다. 이건 우울증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감정장애는 다 적용합니다. 이거를 적용하면 섭식장애 알죠? 섭식장애 먹고 토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사람은 계속 폭식증 먹기만 해요. 계속 먹는 사람 상처작용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이거 해놓으면 이상하게 그게 없어져요. 근데 항상 뭐가 있냐면 거식증에 있는 사람과 폭식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아예 못 먹습니다. 먹으면 다 토해내요. 근데 물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가 한 50몇 킬로 나가던 아이가 내가 한번 가장 최근에 이제 치료했던 친구인데 사형 선고 내렸어요. 몸무게가 32kg까지 빠졌어요. 먹지를 못해요. 우리 여기 차병원 무슨 클리닉 1년 동안 다니고 홍콩에 무슨 굉장히 유명한 거기도 계속 다니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마지막에 온 거예요. 거의 막 빼 거의 막 뼈밖에 없어요. 그러다 내가 먹기 시작을 해요. 몇 가지를 해놨더니만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재밌는 게 이제는 뭐예요? 너무 먹어. 그래서 경고를 해줬거든요. 너무 먹게 된다. 그럼 이제 먹게 돼. 너무 먹게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쭉 해서 살이 쭉 옵니다. 그러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먹는 거에서 내려놔야 되거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게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오세요라고 했는데 안 온 거야. 그때 와야 되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오라는데 마치 내가 돈 벌려고 오라는 줄 아나 봐. 분명히 이럴 때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때를 넘어가게 되면 그거 또 치료해야 된다. 왜? 그때는 몸매기 또 다시 거식증으로 다시 빠뜨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한 시점에 딱 됐을 때 다시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안 먹는 거에 관련된 부분을 오르락내리락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조정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그 아이는 다시는 거식증이니 폭식증이니로 안 갑니다. 거식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폭식증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폭식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거식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율을 해야 돼요. 아주 재미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섭식장애를 치료할 그게 나오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살 빼는 거 쉬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거를 조절하는 능력만 갖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 다이어트라고 내가 명칭을 붙였는데, 이게 옛날에 누군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오늘은 치료법에 대한 우울증 치료법 너무 단순하죠? 뭐 이렇게 단순한 게 있어, 세상에. 이해하면 되고 습관 만들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뭐를 할 거냐면 노이로제. 남자의 우울증인 노이로제를 다룰 겁니다. 근데 남자의 노이로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들으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노이로제 하면 들으면 여자의 우울증과 같은데 재밌게 지금은 우울증이잖아요. 대세는 우울증이야. 누구나 다 연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노이로제는 거의 연구를 안 해요. 노이로제 연구하는 데 없어요. 노이로제 연구하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주 노이로제의 원인을, 노이로제를 이해하는 그런 걸 볼 때 그때 논하도록 할 거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게 보입니다. 노이로제 치료가 사실은 돈이 돼요. 우울증 치료보다는 노이로제 치료가 훨씬 돈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은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10만큼 쭉 버티고 있잖아. 치료 안 해도 돼요. 살만해요. 그래도 마이너스 20도 살만해요. 마이너스 30도 살만하고 우울증 있는 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경계성 우울증이라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우울증 있는지 몰라. 그 대신 계속 작용만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요. 치료를. 그런 거를 참고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쭉 앉아서 예를 들어 한 15명 돼. 그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우울증 환자예요. 스스로들이 알 거예요. 절반 이상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경미하냐 아니면 중증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거를 참고를 해서 경미하든 중증이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치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법에 관련된 것도 이제 나중에 이 논제로 내가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마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노이로제 이제 이해를 들어가게 될 텐데 한 5분 쉬었다가 토론합시다.